자, 여러분들 이번 챕터에서는 메모리 관리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메모리 관리 중에서도 사실은 물리적인 메모리 관리인데 이게 이제 다음 챕터에 나오는 버추얼 메모리, 그 가상 메모리 관리 부분하고 이제 서로 대비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챕터는 물리적인 메모리 관리이고, 이 물리적인 메모리 관리는 사실 운영 체제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사실은 하드웨어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을 여러분들이 이 운영체제라는 교과목에서 배우고 있긴 하지만 이게 메모리 관리의 기본이 되는 거니까 이 수업에서 다루고 있긴 한데, 사실은 여기서 이 물리적인 메모리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주소 변환이죠. 그래서 논리 주소를 물리 주소로 바꾸는 건데, 그 업무에서 운영체제가 하는 역할은 무엇이냐? 아무것도 없어요. 운영체제는 하는 일이 없고 하드웨어가 주소 변환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메모리를 접근하기 위해서 여기 보시면은 각각의 프로세스마다 이렇게 논리적인 메모리 또는 가상 메모리라는 게 있고, 이게 이제 물리적인 메모리에 올라가서 실행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CPU는 이 각 프로세스의 논리적인 주소를 가지고 메모리 몇 번지 내용을 달라 이렇게 하면은 이게 이제 주소 변환이 돼 가지고 물리적인 메모리를 접근하는데, 이 주소 변환 과정은 전적으로 하드웨어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운영체제가 하는 일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메모리 접근을 위해서 운영체제로 CPU가 넘어간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이렇게 메모리 한번 접근하기 위해서 운영체제도 일종의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메모리 접근은 운영체제와 무관하게 CPU를 사용자 프로세스가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드웨어적으로 주소 변환이 이루어진다, 이런 이야기고요. 대신에 꼭 운영체제를 통해서 해야 되는 거는 그 I/O 연산, I/O 접근은 운영체제를 반드시 통해서 하게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 메모리 접근하고 I/O 접근은 상당히 다른 거다. 이거 뭐 당연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논리적으로 따지다가 헷갈리실 수가 있어서 설명을 드리고요. 그래서 기본적인 주소 변환하는 방법에서 이 물리적인 메모리 관리 방법이 이렇게 연속 할당과 불연속 할당이 있고, 연속 할당에서는 프로그램이 통째로 이 물리적인 메모리에 올라가는 방법이었죠. 그래서 주소 변환이 이렇게 간단하게 이 프로그램이 통째로 물리적인 메모리에 올라간다면 이 프로세스의 0번지가 어디에 올라갈 것이냐, 그거를 간단하게 레지스터 두 개를 가지고 이 프로그램의 물리적인 메모리 시작 위치만 알면 주소 변환이 아주 쉽게 이루어질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현대적인 운영체제 하에서는 이런 식으로 통째로 또 연속적으로 프로그램이 메모리에 올라가는 게 아니고, 이게 이제 다 쪼개져 가지고 산발적으로 여기저기 물리적인 메모리에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게 쪼개진 각각의 부분이 어디 올라가 있는가를 각각 주소 변환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 쪼개진 부분, 이 친구는 어디가 있나, 저 친구는 어디가 있나, 그게 이제 이 불연속 할당,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이 페이징 기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그멘테이션 기법과 그 나머지 하나까지 오늘 마저 설명을 드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페이징 기법은 동일한 크기의 페이지로 잘라가지고 이제 메모리에다가 올려놓는 그런 방법이었죠. 그래서 CPU가 이렇게 논리적인 주소를 주게 되면은 그 앞부분이 이제 페이지 번호로 인식이 돼서 그 해당 페이지가 물리적인 메모리에 어느 위치에 올라가 있는가, 그거를 이제 주소 변환을 해야 되는데, 그 각각의 페이지가 서로 다른 위치에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페이지별로 주소 변환을 하기 위한 엔트리들이 따로따로 존재하고요. 그래서 P번 페이지가 물리적인 메모리 어디가 있는가를 조사하려면 이 페이지 테이블에서 위에서부터 P번째 엔트리를 가면, 이 페이지는 지금 위에서부터 물리적인 메모리 F번째 페이지 프레임에 올라가 있다. 그거를
확인하고 이렇게 주소 변환이 이루어지는 것이었죠. 그래서 이 각각의 프로세스마다 그 독자적인 이런 주소 공간, 논리적인 메모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어디가 있는지 이걸 주소 변환을 하려면 페이지 테이블도 프로세스마다 존재해야겠죠. 그리고 각 프로세스의 페이지별로 주소 변환을 위한 이런 엔트리들이 존재를 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단계 페이지 테이블, 2단계 페이징, 다단계 페이징 여기까지를 이제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죠. 이 페이지 테이블이 워낙 그 엔트리 수가 많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이 엔트리 수가 많게는 이제 프로세스마다 많게는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32비트 주소 체계를 쓰는 환경 하에서는 이 페이지 테이블 엔트리가 4KB 페이지를 쓴다면 1메가계 100만 개 이상의 엔트리가 존재해야 되는 그런 오버헤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오버헤드를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다단계 페이징, 2단계뿐만 아니라 이런 다단계 페이징 기법을 사용해서 이 페이지 테이블 엔트리 수를 이 앞에 단계 페이지 테이블은 만들어지지만 그 안쪽 페이지 테이블들은 이 사용되지 않는 그런 그 주소 영역에 대해서 여기가 다 널이 되고 이게 아예 안 만들어진다. 그래서 그런 방법을 통해서 이 페이지 테이블에 낭비되는 메모리 공간을 줄이는 그런 방법이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지난 시간에 이제 이 페이지 테이블에 그 각 페이지별로 이 물리적인 메모리의 페이지 프레임 어디에 올라가 있는가 하는 그런 페이지 프레임 번호 외에 비트가 하나 추가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비트가 valid, invalid bit 이래가지고 그 비트가 valid로 돼 있으면 여기 있는 내용이 정말 이 페이지 프레임 번호를 뜻하는 것이고 invalid로 표시가 되어 있으면 그거는 이 프로그램이 해당 페이지를 사용하지 않거나 또는 어쨌든 이 페이지가 물리적인 메모리에 올라가 있지 않거나 그런 경우에 이제 invalid로 표시가 되어 있다.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의 비트가 더 있는데 이게 이제 프로텍션 비트라는 거죠. 그래서 이 각각의 페이지들에 대해서 이 valid, invalid bit 말고 이제 프로텍션 비트라는 게 이렇게 추가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프로텍션을 위한 비트입니다. 우리가 프로텍션 이러면 뭔가 그 보호나 보안을 위한 그런 목적 뭐 그런 짐작을 할 수가 있는데 사실 이 페이지 테이블은 이게 프로세스마다 각각 존재하잖아요. 이게 A라는 프로세스면 그 A를 위한 페이지 테이블이 있고 B라는 프로세스가 있으면 또 B를 위한 페이지 테이블이 있고 이래서 주소 변환을 하더라도 그 자기 자신의 페이지만 접근 가능한 거지 다른 프로그램의 페이지, 다른 프로그램의 주소 공간은 애초에 접근을 못하게 돼 있죠. 그래서 도대체 이 프로텍션이라는 게 뭐 보호를 한다고 하는데 이 보호가 왜 필요한 거냐? 어차피 자기 자신의 주소 공간만 볼 수 있을 텐데, 예,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그래서 사실은 이 프로텍션이라는 게 접근 주체에 대한 프로텍션이 아니고, 어차피 자기 자신만 자기 것만 볼 수 있으니까 그게 아니라 접근 주체가 아니라 일종의 접근 연산. 그러니까 접근 권한은 그 프로세스한테만 있어요, 어차피. 그런데 그 프로세스가 리드 라이트를 다 할 수 있는 페이지냐 아니면 리드만 할 수 있는 페이지냐 요거를 이제 그 표시해 놓는 게 이 프로텍션 비트라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페이지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이제 기계적으로 동일한 크기로 나누어져 있지만 이 각각의 페이지는 이 프로세스의 주소 공간을 코드, 데이터, 스택 뭐 이런 것들로 구성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코드 같은 경우는 그 어떤 뭐 함수 같은 거, 기계어 이런 걸 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코드를 담은 페이지는 변경이 돼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애초에 만들어진 그 기계어 그대로 메모리에서 읽기만 가능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코드 같은 경우는 read only로 세팅을 해서 혹시 이 코드 페이지를 내용을 바꾸거나 하는 그런 시도를 했을 때
예를 들면은 요 페이지에 대해서 라이트를 하려고 했는데 그 페이지에 대해서 리드 올리가 세팅돼 있다. 그러면은 이거는 라이트를 못하게 막아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목적으로 이제 이 프로텍션 비트가 하나 더 사용이 된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페이지 테이블에 대한 설명을 지금까지 드렸고, 그 다음에 설명드릴 또 한 가지 페이지 테이블이 있는데, 이게 인버티드 페이지 테이블. 뭐 우리말로 하자면 뭐라고 하면 될까요? 뒤집어진 페이지 테이블. 뭐 조금 더 용어를 이렇게 좋은 말로 하자면 역방향 페이지 테이블, 뭐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원래 페이지 테이블이라는 거는 그 논리 주소로부터 물리 주소를 얻는 과정이죠. 그래서 CPU가 논리 주소를 주면 그러면은 그 페이지 번호에 해당하는 엔트리에 가서 도대체 이 페이지 P는 물리적인 메모리 몇 번째 프레임에 올라가 있는가, 즉 논리 주소에서의 페이지 번호를 가지고 물리적인 프레임 번호를 얻는 과정입니다. 이게 이제 페이지 테이블에서 주소 변환인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페이지 테이블을 위한 공간 낭비가 너무 심하다는 거죠. 이게 각 프로세스마다 여기 프로세스 1번, 2번, 3번, 10번, 100번 이거마다 페이지 테이블이 각각 존재를 하니까, 이래서 이 메모리 공간 낭비가 상당히 심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막기 위한 방법으로 이 인버티드 페이지 테이블은 이 물리적인 메모리 각 프레임 하나하나당 이 페이지 테이블 엔트리가 하나씩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물리적인 페이지 프레임 번호 1번 프레임, 2번 프레임 해가지고 위에서부터 F번째 프레임에 해당하는 엔트리가 위에서부터 F번째 엔트리고요. 그러면은 이 위에서부터 F번째 엔트리에는 도대체 어떤 내용이 있는가 보자 했더니 P가 나왔다는 거죠. 그 얘기는 이 프로세스의 논리적인 메모리 공간에서 위에서부터 P번째 페이지가 여기 올라가 있다. 이거를 의미한다는 겁니다. 원래 페이지 테이블에서의 주소 변화는 논리 주소를 보고 물리적인 주소를 바꾸는 건데, 인버티드 페이지 테이블은 물리적인 주소를 가지고 논리적인 주소를 얻어내기 쉬운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각각이 도대체 어떤 이 논리적인 페이지를 담고 있는가를 알 수 있는 그런 페이지 테이블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P1의 뭐 첫 번째 페이지, 이 친구는 P2의 뭐 세 번째 페이지, 이런 식으로 이 프레임 번호를 딱 주면 여기는 누구의 뭐가 있어, 이거를 바로 알 수 있는 건데, 근데 이게 사실 별로 도움이 안 되죠. 이렇게 하면은 좋은 점은 이 시스템 와이드하게 페이지 테이블이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아까처럼 프로세스마다 각각 페이지 테이블 필요한 게 아니고 물리적인 메모리가 하나니까 이 페이지 테이블도 하나만 있으면 된다는 거죠. 그거는 장점인데, 근데 이 주소 변환 자체는 별반 도움이 안 되죠. 왜냐하면 주소 변환은 논리적인 주소를 가지고 물리적인 주소를 변환하는 게 주소 변환인데, 그게 필요한 건데, 인버티드 페이지 테이블은 물리적인 주소를 주면 그 물리적인 주소에 뭐가 올라가 있다, 논리적인 주소를 얻을 수 있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논리적인 주소를 가지고 물리적인 주소를 얻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주소 변환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CPU가 논리적인 주소를 줬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위에서부터 P번째 페이지, 요거는 이 물리적인 메모리에 어디에 올라가 있는가를 보자. 그걸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도대체 이 P라는 페이지가 첫 번째 프레임에 있는가, 두 번째 프레임에 있는가, 세 번째 프레임에 있는가를 다 찾아봐야겠죠. 그래서 위에서부터 P번째 페이지가 이 페이지 테이블에서 이 P라는 번호가 첫 번째 엔트리에 있는지, 아니면 두 번째 엔트리에 있는지, 세 번째 엔트리에 있는지, 네 번째 엔트리에 있구나, 이걸 찾으면, 그러면 요 P라는 페이지는
요게 이제 몇 번째 엔트리인가를 봐서 만약에 네 번째 엔트리다 그러면 물리적인 메모리의 네 번째 프레임에 올라가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P번째 페이지가 물리적인 메모리에 아예 없다면 이거를 다 찾아봐도 이 P라는 페이지 번호는 없겠죠. 뭐 그렇지만 어쨌든 이 페이지 테이블을 다 뒤져봐야 되는 그런 오버헤드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방법은 전혀 우리가 원하는 그 주소 변환에 맞지가 않습니다. 즉 주소 변환을 페이지 테이블을 쓰는 큰 장점은 공간은 좀 많이 사용이 되고 있지만 주소 변환을 하기 위해서 P번 페이지다 그러면 그냥 이 페이지 테이블에서 위에서부터 P번째 엔트리를 가면 바로 주소 변환이 됐죠. 뭔가를 여기서 이렇게 찾아보고 이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인덱스를 이용해서 바로 주소 변환이 되는 게 장점인데 인버티드 페이지 테이블은 그렇지가 않아요. 다 찾아봐야 되니까 이게 얼마나 맞지 않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까? 거기다가 또 한 가지가 필요한데 이 페이지 번호 P가 논리적인 페이지이기 때문에 이 프로세스 P1에도 P번째 페이지가 있지만 프로세스 P2에도 P번째 페이지가 있고 즉 여러 프로세스마다 P번째 페이지는 각각 존재하죠. 그래서 이 F번째 프레임에 올라가 있는 이 페이지 P가 도대체 누구의 P번째 페이지냐 그거를 표시하고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 인버티드 페이지 테이블은 이 논리적인 페이지 번호 외에 도대체 누구의 논리적인 이 페이지냐를 담는 프로세스 아이디를 같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 주소 변환을 위해서는 페이지 테이블을 전부 싹 검색을 해봐야 된다. 요게 이제 이 단점이라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인버티드 페이지 테이블 얘기를 왜 하는 거냐? 뭐 하는 이유는 이미 설명드렸습니다. 페이지 테이블이 워낙 크기 때문에 또 프로세스마다 별도로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공간 오버헤드가 너무 심해서 인버티드 페이지 테이블은 물리적인 페이지 프레임 하나당 엔트리를 하나씩 만들어 놓는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시스템 전체에 페이지 테이블이 한 개만 있으면 되겠다. 이거는 장점인데 대신에 주소 변환을 하려면 이 테이블을 전부 다 검색해야 되는 그런 오버헤드가 있기 때문에 이게 대단히 비효율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버티드 페이지 테이블의 실제 구현은 요거를 그냥 물리적인 메모리에다가 넣어 놓고 위에서부터 하나씩 검색해서 이 P번 페이지가 들어있는 엔트리가 있는가를 순차적으로 탐색하는 이런 방법은 너무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에 TLB 할 때 설명을 드렸죠. 이 어소시에이티브 레지스터라고 이 모든 위치를 병렬적으로 한 번에 이렇게 탐색할 수 있는 그런 하드웨어가 있죠. 그래서 그런 하드웨어를 이용해서 이 인버티드 페이지 테이블을 구현함으로써 이 일반 메모리처럼 한 군데 한 군데 다 검색하는 방식이 아니라 한꺼번에 쫙 검색할 수 있게 하면 그러면 이제 메모리 공간도 줄이면서 이게 검색하는 시간도 줄일 수가 있겠죠. 다만 그렇게 되면 이제 이 어소시에이티브 레지스터 패럴렐 서치가 가능한 이런 일종의 뭐 캐시라고 할 수 있는데 요건 이제 대단히 또 비싸기 때문에 그런 거는 또 단점이 된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인버티드 페이지 테이블 설명을 마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쉐어드 페이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게 이제 프로세스 P1의 그 주소 공간, 이거는 프로세스 P2의 주소 공간, P3의 주소 공간이고 이 프로세스들이 페이징 기법을 쓰기 때문에 동일한 크기의 페이지로 다 이렇게 잘려져 있죠. 그리고 이제 그 각각의 페이지의 주소 변환을 위한 페이지 테이블들이 존재합니다. 이거는 이제 인버티드 페이지 테이블이 아닙니다. 그냥 일반적인 페이지 테이블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요게 이제 물리적인 메모리죠. 그래서 이 P1의 첫 번째 페이지는 보니까 페이지 테이블에 가니까 3번
프레임에 올라가 있다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그래서 3번 프레임에 갔더니 정말 P1의 첫 번째 페이지는 요게 3번 프레임에 올라가 있는 게 확인이 되죠. 근데 예를 들어서 이게 프로세스는 3개인데 이게 동일한 프로그램이라고 해봅시다. 동일한 프로그램을 우리가 3개의 프로세스를 3번 실행시켜 가지고 지금 3개의 프로세스가 실행 중이다. 그러면 동일한 프로세스 3개를 만들고 있으면 그 동일한 프로그램의 코드 부분은 사실 똑같죠. 코드는 똑같습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뭐 에디터 프로그램이다 그러면은 이 프로그램으로 문서 1번을 편집하고 있고 문서 2번을 편집하고 있고 문서 3번을 편집하고 있다 그러면 프로그램의 코드는 다 똑같죠. 똑같은데 지금 데이터 부분만 사실 다른 겁니다. 예. 근데 우리가 이게 이제 프로세스가 다르기 때문에 이 동일한 코드를 갖다가 물리적인 메모리에다가 각각 올리면 요거 3개가 여기 올라가고 요거 3개도 올라가고 요 3개도 올라가고 즉 동일한 코드가 여러 카피가 올라가니까 이 메모리가 낭비가 되겠죠.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이제 이 쉐어드 코드라는 거는 또 이제 이거를 이제 담는 페이지가 쉐어드 페이지인데 이러한 쉐어드 코드를 담는 페이지는 여러 카피를 올리지 말고 어차피 똑같은 내용이니까 똑같은 기계열을 담고 있으니까 메모리에 한 카피만 올리고 공유를 하자. 요게 이제 쉐어드 코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예전에 프로세스 간의 인터 프로세스 커뮤니케이션 방법 설명할 때 쉐어드 메모리 방법을 설명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쉐어드 메모리라는 거는 이 서로 다른 프로세스가 그 서로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목적으로 주소 공간의 일부를 공유하는 그런 방법이었죠. 그래서 그 공유된 주소 공간은 물리적인 메모리의 같은 부분을 가리키고 있고, 근데 그 쉐어드 메모리 방법은 일반적으로 그 리드 라이트가 다 가능했죠. 즉 커뮤니케이션을 목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는 읽고 쓰고가 다 가능한 그런 그 방식이고, 여기서 말하는 이 쉐어드 코드는 그게 아닙니다. 리드 올리로 되어 있는 그런 동일한 코드 부분을 한 카피만 올리자, 이제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서 쉐어드 메모리하고는 전혀 다른 개념이다. 그걸 설명드리고, 그래서 요 쉐어드 코드 부분을 우리가 다른 말로 리엔트런트 코드, 뭐 재진입 가능 코드, 뭐 이렇게 우리말로는 얘기할 수도 있겠는데 리엔트런트 코드 또는 퓨어 코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쉐어드 코드 부분은 두 가지 제약 조건이 있는데 두 가지를 만족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첫 번째는 리드 올리로 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 페이지, 요 페이지, 요 페이지는 3번, 4번, 6번 페이지 프레임에 가 있죠. 요 페이지, 요 페이지, 요 페이지도 3번, 4번, 6번. 그래서 요 세 개의 페이지가 같은 물리적인 위치로 매핑이 돼 있는데 요 세 개의 페이지는 리드 올리로 세팅이 돼 있어야겠다. 예, 그게 첫 번째 제약 조건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제약 조건은 요 세 개의 페이지는 동일한 로지컬 어드레스 위치에 있어야겠다. 이게 이제 두 번째 제약 조건입니다. 이 동일한 로지컬 어드레스 스페이스에 있습니까 지금? 요 쉐어드 코드들이? 동일한 피지컬 어드레스에는 있죠, 확실히. 왜냐하면 얘들도 3번, 4번, 6번 이 피지컬 어드레스에 있고, 얘도 3번, 4번, 6번, 얘도 3번, 4번, 6번으로 매핑되니까 뭐 당연히 쉐어드 페이지니까 동일한 피지컬 어드레스로 매핑이 되는 건 당연한 얘기죠. 근데 여기서는 제약 조건으로 동일한 로지컬 어드레스 스페이스에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무슨 얘기냐? 논리적인 주소가 같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프로세스에서 이 쉐어드 페이지가 이렇게 요 주소를 가지고 있으면 요 프로세스에서도 그 쉐어드 페이지가 주소 공간 전체에서 요 위치에 있어야 된다. 이 친구도 요 위치에 있어야 된다. 무슨 얘기입니까? 페이징 기법이니까 이 페이지 번호가 같아야 된다. 사실 그런 얘기랑 같은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1번, 2번, 3번 페이지로
이 쉐어드 코드가 들어가 있는데 이쪽에서는 1번, 2번, 3번이 아니고 1번, 2번 이게 4번에가 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왜 이런 조건이 붙는 것이냐? 그거는 조금 설명하는데 어려움은 있는데 이거는 이 챕터 초반에 여러분들께 보여드렸던 요 그림, 뭐 제가 그린 건데 요 그림을 보면은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고급 언어로 이렇게 프로그램을 만들게 되면 요게 컴파일 돼 가지고 이제 이렇게 기계어로 바뀌면서 이렇게 심벌들이 주소로 바뀌게 됩니다. 근데 여기 보면 요게 이제 일종의 그 컴파일된 기계어들인데 이 기계어 안에는 기계어 자체는 요것들이 물리적인 메모리에 어디 올라가느냐 하는 위치는 이렇게 바뀔 수가 있죠. 그래서 이 프로그램의 0번지가 어떨 때는 물리적인 메모리 500번지에 올라가기도 하고 300번지에 올라가기도 하고 이렇지만 그 프로그램 내부에 기계어 내부에 있는 이런 주소들은 논리적인 주소가 그대로 남아있지 이걸 갖다가 이게 500으로 바뀌었다고 이게 520, 530 이렇게 기계어 자체를 바꿀 수는 없다고 했죠. 그러려면 컴파일을 새로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미 컴파일이 끝난 거고 컴파일된 이 코드를 어디다 올려놓을 것인가만 바꾸는 거지 안에 있는 기계어 자체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여러 프로그램에서 각각 컴파일을 해서 만약에 요게 이제 동일한 프로그램이 아닐 수도 있어요. 사실은 서로 다른 프로그램인데 이걸 뭐 공유하게 만들 수도 있는데 그런데 각각 컴파일을 해서 만들었다 하더라도 이 안에 있는 요 기계어 자체는 바뀌면 안 되잖아요. 바뀌면 안 되는데 당연히 그 안에 있는 논리적인 주소도 다르면 안 되겠죠. 그게 달라지면 이 페이지 위치가 여기 안 있고 뭐 밑으로 내려가고 이래도 되겠지만 기계어 자체가 다 동일하다고 하면 그러면 기계어 안에 표시되는 논리적인 주소 체계도 다 같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논리적인 이 쉐어드 페이지는 이 논리적인 주소가 같아야 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이해가 정 어려우시면 그냥 두 가지 제약 조건을 그냥 외워두셔도 크게 상관은 없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쉐어드 코드는 한 카피만 공유돼서 물리적인 메모리에 올라가고 그렇지 않고 이 프로세스마다 각자 가지는 이러한 페이지는 여기서 그냥 프라이빗 코드 여기는 이제 데이터만 이야기를 했는데 코드도 필요하다면 이제 프라이빗 코드가 있다면 그런 것들과 프라이빗 데이터는 각자 주소 변환이 돼가지고 다른 위치에 올라가 있게 이렇게 되는 것이죠. 네, 이렇게 해서 쉐어드 페이지까지 설명을 드리면서 이제 페이징 기법을 다 마쳤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 불연속 할당 중에서 이 세그멘테이션 기법을 이제 말씀을 드릴 차례입니다. 페이징 기법은 이 프로세스의 주소 공간을 동일 크기의 페이지로 잘라서 물리적인 메모리에 올렸었는데 이 세그멘테이션 기법은 동일 크기가 아니고 의미 단위로 잘라서 이 물리적인 메모리에 서로 다른 위치에 올립니다. 즉 페이징 기법에서는 이 크기가 다 동일했는데 세그멘테이션 기법에서는 이 프로세스를 구성하는 주소 공간을 코드 데이터 스택이다 그러면은 코드 세그먼트 하나, 데이터 세그먼트 하나, 스택 세그먼트 하나 이런 식으로 어떤 그 주소 공간이 담고 있는 의미를 기준으로 주소 공간을 자르고 각각의 그 세그먼트는 물리적인 메모리에 서로 다른 위치에 올라갈 수 있게 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기계적으로 같은 크기로 자르는 거면 모르겠지만 코드, 데이터, 스택 이렇게 의미 단위로 자르게 되면 그 잘려진 세그먼트의 크기가 균일하리라는 보장이 없죠. 사실은 그 세그먼트는 크기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리적인 메모리를 페이지 하나를 담을 수 있는 동일 크기의 프레임으로
잘라가지고 미리 잘라놓고 관리할 수가 없습니다. 세그멘테이션 기법에서는 세그먼트들의 크기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게 이제 한 가지 차이점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페이지 테이블이 있듯이 세그멘테이션 기법에서는 세그먼트 테이블이 있죠. 그래서 0번 세그먼트는 물리적인 메모리 어디가 있나, 1번 세그먼트는 어디가 있나, 이런 식으로 주소 변환을 하는데, 그거는 뭐 조금 비슷한 측면도 뭐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좀 더 차이가 있는데 그거를 지금부터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의미 단위를 우리가 세그먼트로 보고, 크게는 코드, 데이터, 스택 이런 부분들이 하나의 세그먼트를 형성하게 되고요. 이걸 좀 더 미세하게 잘게 쪼개면 사실은 이 코드라는 것도 여러 개의 함수로 구성이 되잖아요.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코드는 메인 함수가 있고 뭐 A라는 함수가 있고 B라는 함수가 있고, 이런 함수들을 각각 서로 다른 세그먼트로 더 잘게 쪼갤 수도 있다. 뭐 그렇지만 어쨌든 세그먼트라는 거는 의미 단위로 쪼개는 거다. 뭐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요. 주소 변화는 이런 식으로 페이징하고 좀 비슷하죠. 앞에는 세그먼트 번호, 뒤에는 세그먼트 내에서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가를 나타내는 오프셋,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CPU가 이렇게 논리 주소를 주게 되면, 그러면 세그멘테이션 기법에서는 이 논리 주소의 앞부분을 세그먼트 번호로 보고 뒷부분을 세그먼트 내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나타내는 오프셋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세그먼트 테이블에 의해서 이 S번째 세그먼트가 물리적인 메모리 어디가 있는가 보자 이러면은, 위에서부터 이 세그먼트 테이블에 S번째 엔트리를 가면 S번 세그먼트는 이 물리적인 메모리에서 시작 위치가 요 위치다. 물리적인 메모리에 요만큼 떨어진 위치에 이 세그먼트가 시작이 된다라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세그먼트 시작 위치로부터 세그먼트 내에서 얼만큼 떨어져 있는가는 이 세그먼트 오프셋이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세그먼트 내에서 이 오프셋만큼 떨어진 위치에 가면, 그러면 이제 이 내용이 있는 물리적인 위치가 파악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페이징 기법하고는 다르게 세그멘테이션 기법에서는 이 세그먼트의 시작 위치만 담고 있는 게 아니고, 이 각각의 엔트리들이 세그먼트의 시작 위치 외에 정보를 하나 더 담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세그먼트의 길이입니다. 이 리밋이라는 건 세그먼트의 길이죠. 페이징 기법에서는 요게 필요가 없었죠. 왜 필요가 없었나요? 어차피 페이지라는 거는 크기가 다 똑같으니까 길이가 필요가 없는데, 세그멘테이션에서는 이 세그먼트 길이가 다 다르니까 도대체 이 시작 위치로부터, 요 세그먼트 시작 위치로부터 얼마만큼에 걸쳐서 이 세그먼트가 존재하는가, 그거를 세그먼트 테이블이 담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소 변환을 할 때 무조건 이 시작 위치에서 D만큼 떨어진 그 위치로 주소 변환을 해줘서 될 게 아니고, 만약에 이 세그먼트 번호가 S고 이 세그먼트 시작 위치가 여기죠. 그래서 세그먼트 길이가 이만큼인데 세그먼트 오프셋이 이 세그먼트 길이보다 더 큰 여기를 벗어난 그런 위치를 만약 지정하고 있다면, 그렇다면 이거는 주소 변환 해주면 안 되겠죠. 이게 불순한 메모리 접근 시도입니다. 자기 세그먼트가 아니라 거기를 벗어난 위치를 접근하려는 시도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세그멘테이션에서 주소 변환을 할 때는 이 S 세그먼트 S번이다 그러면 이 테이블의 위에서부터 S번째 엔트리에 가서 거기 적혀 있는 세그먼트 길이랑 이 세그먼트 내에서 얼마만큼 떨어진 위치를 접근하려고 하는지 하는 이 오프셋을 비교해서, 만약 이 오프셋이 이 길이 내부 어딘가면 상관이 없는데 이 길이를 벗어난 위치를 접근하려고 하면, 그러면 트랩을 걸어줘서, 그래서 메모리 접근 자체를
막아야겠다는 것이죠. 그게 이제 세그멘테이션 기법에서 주소 변환하는 하나의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소 변환을 위해서 여러분들 그 레지스터 두 개가 지금 제공이 되고 있다 그렇게 설명을 드렸었잖아요. 베이스 레지스터하고 리미트 레지스터. 그래서 연속 할당에서는 이 두 개를 가지고 주소 변환을 했는데 페이징 기법에서는 페이지 테이블로 주소 변환을 하면서 이 레지스터 두 개를 어디다 썼나 하면은 페이지 테이블의 시작 위치하고 페이지 테이블의 길이를 담는 그런 용도로 썼습니다. 그렇죠. 페이지 테이블 베이스 레지스터와 페이지 테이블 랭스 레지스터 이 용도로 그 레지스터를 썼는데 이 세그멘테이션 기법에서도 비슷합니다. 이 두 개의 레지스터는 세그멘트 테이블 베이스 레지스터 요거는 이 메모리 상에 이 세그먼트 테이블이 어디 있는지 그 시작 위치를 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세그먼트 테이블 랭스 레지스터는 이 세그먼트 테이블의 길이가 얼마인지 그거를 담고 있습니다. 세그먼트 테이블의 길이 정확하게는 이 세그먼트가 아니고 이 프로세스가 몇 개의 세그먼트로 구성되는가 그게 이제 세그먼트 테이블의 엔트리의 수, 즉 세그먼트 테이블의 길이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이 프로세스가 세그먼트 뭐 n개로 구성된다 그러면 세그먼트 테이블의 엔트리 수가 n개가 있겠죠. 그렇게 되는 거고 여기서 또 한 가지 체크할 게 있습니다. 그게 이 주소 변환을 하는 과정에서 이 프로세스가 사용하는 세그먼트의 수가 이 레지스터에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이 프로세스가 사용하는 세그먼트의 수가 3개인데 그런데 지금 논리 주소로다가 세그먼트 번호를 만약에 뭐 5번을 줬다 이러면 이건 잘못된 메모리 접근 시도죠. 이 프로세스가 세그먼트 3개로 구성되어 있는데 세그먼트 5번이라는 게 없죠. 그런데 이제 5번을 줬다. 이거는 엔트리 수는 딸랑 3개인데 위에서부터 5번째 엔트리를 가지고 주소 변환을 하겠다. 이제 이런 시도가 되니까 그것도 아까 이 세그먼트 길이를 넘어서는 것처럼 세그먼트 개수를 넘어서는 시도도 접근을 막아야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그멘테이션 기법은 주소 변환을 할 때 그 프로세스가 사용하는 세그먼트 개수를 넘어서는 그런 주소 변환 시도인지 그 다음에 그 해당 세그먼트의 길이를 넘어서는 오프셋을 요청한 건지 그거를 체크해 봐서 이상이 없을 때만 주소 변환을 해서 접근을 해야 된다.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페이징 기법하고 이제 또 다른 차이점이 페이징 기법은 요게 동일한 크기의 페이지 프레임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페이지 프레임 번호가 있으면 됩니다. 페이지 프레임 번호가 몇 번 프레임이냐 그게 이제 주소 변환을 위한 거죠. 이 3번 프레임이다 그러면 0, 1, 2, 3 세 번째 페이지 프레임이다 요거죠. 근데 세그멘테이션 기법은 세그먼트 길이가 균일하지 않고 바이트 단위로 다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세그먼트의 시작 위치를 나타내는 요 베이스 값은 바이트 주소가 되겠죠. 몇 번째 뭐 물리적인 메모리에서 몇 번째 위치냐 이게 아니고 바이트 단위 주소를 가리키고 있어야 된다 라는 게 이제 차이점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바이트 단위 주소를 통해서 세그먼트 길이가 제각각인 것들이 물리적인 메모리에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전에 그 연속 할당 방식에서 나타났던 문제점 있잖아요. 프로세스마다 크기가 다 다르니까 어떤 프로세스가 종료되고 거기를 들어가려고 봤더니 빈 홀이 프로세스 크기보다 더 작으면 비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프로세스가 못 들어가고 그게 이제 크기가 다 제각각이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였죠. 그런 문제가 세그멘테이션 기법에서는 또 고스란히 생기겠죠.
세그먼트 길이가 다 제각각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그 문제가 발생한다. 요건 이제 또 뒤에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거는 이 세그멘테이션의 예제입니다. 이 하나의 프로세스죠. 이 프로세스가 하나, 둘, 셋, 넷, 5개의 세그먼트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세그먼트들을 주소 변환하기 위한 세그먼트 테이블입니다. 엔트리가 5개 존재하죠. 그리고 이제 2개의 값이 있는데 하나는 이 세그먼트의 물리적인 메모리상의 시작 위치, 하나는 그 세그먼트의 길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0번 세그먼트를 보자면 이 서브루틴이라는 이 0번 세그먼트는 물리적인 메모리상의 시작 위치가 1400번지, 그러니까 여기에 이 0번 세그먼트가 들어가 있고 그 길이가 1000이다. 그러면 1400부터 2400번지까지 이 세그먼트가 지금 위치한다. 이런 이야기죠. 보시는 것처럼 이 세그먼트 길이가 다 제각각입니다. 그래서 세그먼트가 이 메모리에서 빠져나가면 중간중간에 크기가 다른 홀들, 크기가 다른 그런 외부 조각이 생기는 그런 문제가 있다라는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세그멘테이션 기법은 방금 전에 설명드린 얼로케이션 문제, 메모리에 그 조각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각각의 조각들 중에서 세그먼트를 어느 조각에다가 집어넣어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생기죠. 페이징 기법은 그런 문제가 없었죠. 어차피 페이지 프레임은 크기가 다 같기 때문에 아무데나 넣어도 상관이 없었는데 세그멘테이션 기법에서는 어느 조각에다가 넣느냐에 따라서 그 빈 조각을 나중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또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는 이미 연속 할당에서 다 살펴봤던 그런 문제입니다. 제일 먼저 찾아지는 그런 빈 공간에다가 집어넣을 것이냐, 또는 가장 적합한 크기를 가진 빈 공간에다가 그 세그먼트를 집어넣을 것이냐 하는 뭐 퍼스트 핏, 베스트 핏 이러한 방법들이 있었습니다. 뭐 어쨌거나 이 외부 조각 문제가 생기는 거는 이 세그멘테이션의 단점이 되겠고요. 대신에 장점이 있습니다. 페이징과 비교한 장점. 그게 뭐냐 하면은 세그멘테이션이라는 게 의미 단위로 쪼개가지고 메모리에 올려놓는 거니까 우리가 의미 단위로 해야 되는 일들, 그런 일들에서는 세그멘테이션 기법이 더 유리하다는 거죠. 의미 단위로 하는 일들이 뭐냐, 전에 이제 나왔던 이 프로텍션 같은 거, 공유나 보안, 뭐 이런 것들은 동일한 크기에 대해서 우리가 공유를 하거나 뭐 보완을 하거나 이런 게 아니죠. 어떤 의미 있는 단위로 해야 되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서는 세그멘테이션이 훨씬 유리하다는 거죠. 예를 들면은 그 세그먼트에서 어떤 거는 이제 코드 세그먼트고 어떤 거는 이제 스택 세그먼트고 이러면, 스택이라는 거는 함수를 호출하거나 리턴하기 위해서 쓰는 그런 곳이니까 리드 라이트가 다 가능해야겠죠. 그래서 이 프로텍션 비트를 리드 라이트가 다 가능하게 그렇게 해야 되는데, 코드 세그먼트는 우리가 기계어를 담고 있는 코드 부분이니까 이걸 변경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세그먼트는 read only로 세팅을 해야겠다, 뭐 이런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뭐 읽기 쓰기 말고 실행 권한, 우리가 뭐 코드 같은 경우에는 또 뭐 실행 권한을 주고 이런 것들이 이 세그멘테이션에서는 어차피 의미 단위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그먼트 테이블에 그 세그먼트가 읽기 권한만 있느냐 읽기 쓰기 권한이 있느냐 그런 거를 표시하면 효과적입니다. 근데 페이징 기법에서도 가능은 했었죠. 우리가 살펴본 지 얼마 안 됐는데 여기 보시면은 페이지 테이블에서도 읽기 쓰기가 다 가능하냐 읽기가 가능하냐 이거를 각 페이지에 페이지 테이블 엔트리에다 표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페이지는 동일한 크기로 나누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 프로세스를 갖다가 동일한 크기로 자르다 보면은 이렇게 쭉 같은 크기로 썰어 나가면 코드가 여기까지인데, 예를 들어서 요만큼이 코드인데
4KB 단위로 이렇게 썰어 나가다 보니까 여기는 일부는 코드고 일부는 데이터고 막 이런 페이지가 존재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코드 세그먼트, 코드 영역이 꼭 페이지 크기의 배수가 된다는 보장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잘라지면 페이지 2번 같은 경우는 앞부분은 코드니까 읽기만 가능해야 되고 뒷부분은 데이터니까 읽기 쓰기가 다 가능해야 되고, 그러면 여기다가 그 프로텍션을 어떻게 할 거냐, 사실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죠. 그게 이제 크기 단위로 기계적으로 잘랐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순수한 페이징 기법에서 이런 프로텍션을 하려면, 이제 그런 문제가 안 생기게 하려면 이 우리가 프로세스의 주소 공간을 페이지로 배치할 때 아예 코드 데이터 스택 이런 의미 있는 정보들을 4KB 배수 위치에서 시작하게, 즉 페이지 시작 위치부터 시작하게 한다든지 하는 이러한 추가적인 제약 조건이 또 더 필요하게 되는 거죠. 반면에 이 세그멘테이션 기법에서는 이제 그러한 그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어차피 세그먼트라는 건 의미 단위이기 때문에. 세그먼트 쉐어링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쉐어드 페이지를 앞에서 살펴봤지만 마찬가지죠. 4KB 페이지로 잘라 나가다 보면 우리가 쉐어하고 싶은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이 마지막 그 짜투리 공간에서는 섞여 들어가면 제어하기가 곤란하다, 이제 그런 문제가 있는데, 어차피 세그먼트라는 거는 그런 의미를 보고 잘라 놓은 거니까, 그래서 뭐 쉐어드 세그먼트를 위한 세그먼트 자체를 별도로 두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선 유리하다. 즉 요약을 하자면 의미 단위로 관리해야 되는 공유나 보안 이런 것들은 세그멘테이션에서 그 각 세그먼트별로 관리하는 게 유리하고, 상대적으로 페이징이 더 좀 불편하고, 대신에 그 공간이 남는 얼로케이션 문제, 가변 크기로 인해 생기는 문제는 세그멘테이션에서 생기는 문제고, 페이징에서는 이제 그런 문제가 없다라는 게 지금 설명드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그먼트에 대한 공유도 아까 페이지 공유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에디터라는 이러한 코드 부분을 이제 공유 세그먼트로 해놓으면, 그러면 요거는 동일한 물리적인 메모리 위치로 매핑이 되고 논리적인 세그먼트 번호도 같아야 되죠. 예, 그래서 여기서도 0번 세그먼트, 프로세스 2에서도 0번 세그먼트로 매핑이 돼 있고, 각각의 세그먼트 세그먼트 테이블에 가보면 똑같은 물리적인 위치인 43062번을 가리키고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그멘테이션 기법에 페이징 기법하고 비교하면 크기 단위로 하기에 편리한 거는 세그멘테이션이 아니라 페이징이 유리하고, 의미 단위로 해야 되는 것들은 세그멘테이션이 유리하고, 이게 논리적으로 보자면 그런 것이고요. 근데 현실적인 구현 측면에서 보자면 또 다른 이슈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세그멘테이션은 이 세그먼트 개수가 많지가 않아요. 프로세스 하나를 구성하는 세그먼트가 코드 데이터 스택 3개, 뭐 함수 여러 개로 나눠봐야 세그먼트가 이렇게 여러 개가 아니죠. 근데 페이징 기법에서는 하나의 프로세스를 구성하는 페이지가 몇 개였나요? 100만 개 막 이랬죠. 그래서 세그먼트 테이블도 페이지 테이블도 프로세스마다 각각 존재하는 건 맞는데, 세그먼트 테이블은 엔트리 수가 몇 개 안 되고, 페이지 테이블은 엔트리 수가 이게 100만 개가 넘게 있고, 그러니까 현실적인 구현 측면에서 보자면, 그러면 이 주소 변환을 위한 메모리 공간 낭비는 페이징 기법이 훨씬 심하다. 그거를 무마하고자 뭐 다단계 페이징도 막 쓰고 그런 거였죠, 사실은. 세그멘테이션 기법은 그런 거는 상대적으로 훨씬 적다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 이 세그멘트가 몇 개 안 되고 이러면 세그먼트 테이블 자체를 메모리에 넣지 말고
PC 뭐에다 올리고 아니면 뭐 레지스터 안에다가 레지스터 2개 있었잖아요. 주소 변환을. 그거를 레지스터를 아마 5개, 10개만 늘려줘도 세그먼트 테이블을 다 집어넣을 수도 있겠죠. 그런 식으로 다른 방법을 생각할 수도 있겠다. 그게 이제 이 엔트리 개수 차이에 의해서 발생하는 현실적인 문제의 차이입니다. 그거는 이제 그렇다는 것이고, 근데 안타깝게도 퓨어 세그멘테이션 기법을 실제 시스템에 구현해서 쓰거나 그런 경우는 현실적으로 거의 없습니다. 세그멘테이션 기법에 이러한 뭐 메모리 공간 크기, 가변 크기가 올라가고 이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실제로 시스템에서는 이 페이징 기법을 근간으로 해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세그멘테이션 기법을 사용한다 그러면은 이 마지막에 나와 있는 세그멘테이션을 페이징과 혼합하는 이런 기법을 쓰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물리적인 메모리 관리에 이제 다 설명이 끝났죠. 페이징하고 세그멘테이션을 마쳤고, 페이지드 세그멘테이션 요거를 설명드리면 이제 요 챕터가 끝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건 무슨 이야기냐? 요거는 기본적으로 세그멘테이션 기법을 쓰는데, 세그먼트가 각각 물리적인 메모리에 연속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고 세그먼트가 여러 개의 페이지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세그먼트 크기가 페이지 크기의 배수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 1번 세그먼트는 페이지 3개로 구성되고 2번 세그먼트는 페이지 5개로 구성되고 이런 식으로 세그먼트 길이는 페이지 길이의 배수가 되도록 하고, 그리고 세그먼트 단위로 물리적인 메모리에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 세그먼트를 구성하는 페이지를 쪼개서 결국에는 페이지 단위로 물리적인 메모리에 올라가도록 한다는 거죠. 그래서 물리적인 메모리는 동일한 크기의 페이지 프레임으로 잘라놓고 관리하는, 요거는 이제 기존의 페이징 기법과 동일하고, 대신에 의미 단위로 관리하는 것들은 세그먼트 테이블을 이용해서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 CPU가 논리적인 메모리 주소를 주게 되면 그거는 세그먼트 번호와 세그먼트 내에서의 오프셋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고요. 그리고 세그먼트 번호를 가지고 이제 세그먼트 테이블을 가서 주소 변환을 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세그먼트 테이블의 시작 위치는 누가 가지고 있죠? 세그먼트 테이블의 시작 위치는 여기 있는 세그먼트 테이블 베이스 레지스터가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세그먼트 테이블의 시작 위치로부터 세그먼트 번호가 S니까 이 시작 위치로부터 위에서부터 S번째 엔트리를 가면 그러면 주소 변환이 되는데, 오리지널 세그멘테이션 기법에서는 여기 이 세그먼트 테이블의 S번째 엔트리를 가면 이 세그먼트가 메모리에 어디 올라가 있는지 시작 위치가 나왔죠. 즉 세그먼트는 통으로 올라가는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근데 이 혼합된 요 기법에서는 이 세그먼트 테이블에서 이 해당 세그먼트 엔트리를 가면 이 세그먼트를 구성하는 페이지들이 어디 가 있는가를 나타내주는 페이지 테이블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페이지 테이블은, 요 기법에서의 페이지 테이블은 프로세스마다 존재하는 게 아니고 세그먼트마다 페이지 테이블이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요 세그먼트가, 이 세그먼트가 페이지 10개로 구성된다. 그러면 이 페이지 테이블에 엔트리가 10개 있어가지고 그 세그먼트를 구성하는 1번 페이지는 어디가 있고 2번 페이지는 어디가 있고 10번 페이지는 어디가 있고 이런 식으로 주소 변환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방법을 쓰면 아까 얼로케이션 문제가 없죠. 어차피 동일 크기의 페이지 단위로 메모리에 올라가니까. 그 다음에 공유나 보안 문제는 어떻습니까? 요거는 세그먼트 테이블에 해당 엔트리에서 이 세그먼트는
뭐 리드 올린 세그먼트다 이렇게 표시를 하니까 공유나 보안 문제는 그 세그먼트 테이블 차원에서 관리를 해주니까 그 문제도 자동적으로 해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해당 세그먼트를 구성하는 페이지 테이블을 가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페이지 테이블의 시작 위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페이지 테이블의 위에서부터 몇 번째 엔트리냐, 그 세그먼트를 구성하는 페이지가 예를 들어서 10개다 그러면 그 페이지들이 각각 어디에 올라가 있는가를 주소 변환하는 건데, 그 페이지 번호는 뭘 봐야 되느냐 하면 이 세그먼트 내에서의 오프셋 요 부분을 또 둘로 쪼개는 겁니다. 그래서 앞부분은 그 세그먼트를 구성하는 페이지 번호 부분이고, 뒷부분은 그 페이지 내에서의 페이지 오프셋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이 페이지 테이블의 시작 위치는 아까 이 세그먼트 테이블이 가지고 있었고, 위에서부터 몇 번째 엔트리인가는 요 주소 안에서 페이지 번호를 보고 P번째 엔트리를 가면 아하, 요 페이지가 물리적인 메모리에 위에서부터 F번째 프레임에 있구나 하는 걸 알고, 그래서 주소 변환이 된 겁니다. 그래서 F번째 프레임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이 페이지 내에서의 오프셋을 나타내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이제 주소 변환을 하게 되고요. 여기서도 이제 몇 가지 체크할 사항들이 있죠. 그게 뭔가, 아까 이제 이 세그먼트의 길이를 이 세그먼트 테이블이 가지고 있는데, 즉 요 세그먼트가 페이지 몇 개로 구성되는가, 그게 세그먼트의 길이죠. 그래서 이 세그먼트가 페이지 10개로 구성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세그먼트 내에서의 페이지 번호가 15번이다 막 이러면은 그 세그먼트 길이 바깥에 있는 페이지를 보려는 시도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는 이제 막아서 주소 변환을 해주면 안 되겠고요. 뭐 이런 그 제약 조건이 있고, 뭐 그 다음에도 또 이제 뭐 세그먼트 관련해서 이런 제약 조건이 있을 겁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 세그멘테이션 위드 페이징 기법, 이런 기법이 사실은 실제 세그멘테이션을 실제 시스템에서, 프랙티컬한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방법이라는 거죠. 페이징과 혼합해서 이제 앞서 생겼던 그런 문제들이 다 해소가 되도록 그렇게 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세그멘테이션, 뭐 물리적인 메모리 관리 부분 설명을 다 마쳤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버추얼 메모리를 관리하는 부분인데, 그게 사실은 운영체제의 역할입니다. 이번 챕터는 운영체제의 역할이 아니고 하드웨어의 역할, 주소 변환을 위한 하드웨어의 역할 부분을 설명드리면서, 사실 이 페이징이라는 거는 또 뒤에 가면 페이지를 물리적인 메모리에 둘 거냐 쫓아낼 거냐, 요 주소 변환은 하드웨어가 해주는 거죠. 운영체제 역할이 없습니다. 근데 주소 변환을 하려고 봤더니 이 페이지가 물리적인 메모리에 없고 디스크에 내려가 있다. 그러면 디스크에서 이거를 올려야 되죠. 디스크에서 올리는 작업은 I/O 작업입니다. 거기에는 이제 운영체제가 개입을 합니다. 이 중에서 어떤 페이지를 내쫓고 디스크에서 읽어온 페이지를 저장할 것이냐, 이런 게 이제 운영체제가 하는 메모리 관리 부분이죠. 그거를 이제 다음 시간에 가상 메모리 관리 부분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